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포맷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대응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주식부터 볼까요? 오늘 뭐 시장이 내려서 같이 내리고 있는 주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시장이 내릴 때 모두 다 같이 내리지만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내려갈 때는 뭐 서로 어깨 동무하고 다 같이 내려가는데 네. 올라올 때는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차별화된 네. 종목들이 내려오고 있겠지만 뭐 올라오는 종목들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다시 올라올 텐데 역시 뭐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네. 뭐 우리 두 남자 쇼가 그래도 역시 그런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SK 하이닉스 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HMC 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인데요. 네. 뭐 다른 내용에 대한 쪽들, 다른 내용보다는 뭐 아이폰 그 6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그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이게 뭐 올 6월 7일 뭐 언제 봄에 나오나요? 상반기에? 예, 오늘 뭐 그 2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갤럭시 S5를 그 MWC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에도 MWC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MWC보다는 이제 그 3월 이후 한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 2분기와 3분기 사이, 때 이제 그 아이폰 5, 그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SK 하이닉스는 뭐 어느 쪽으로 갔던 간에 레노버가 많이 팔리건 애플이 많이 팔리건 삼성이 많이 팔리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 5, 아이폰 6의 출시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아주 핵심 포인트는 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인데요. 네.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3조 원, 4조 원, 4조 원대의 지금 영업이익을 네.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적이 하이닉스 역사상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그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쪽이 담보돼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쪽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IT 업체들 지금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정체 및 감소가 예상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네. 동사는 유일하게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가시성이 가장 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바이앤홀딩에 대한 전략이 트레이딩 전략보다 유효하다. 사고 팔고 하지 말고 네. 가만히 들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시장보다 생각보다 이제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좀 있지만 아이폰 6에 대한 출시는 동사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다. 뭐 화면에 대한 그 경쟁과는 상관없이 메모리에 대한 사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보게 되면은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발표한 지금 그 디램 익스체인지 그 DXI 지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요. 잠시만요. 이 DXI 지수 얘기를 해줬는데 또 예, 까먹었어. 이거 누가 만드는 거야? 그 대만 그 거래 업체죠. 디램 대만? 익스체인지, 네. 디램 익스체인지.com에서 반도체 지수하고 이제 그 주가 지수에 대한 쪽을 합쳐서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반도체 가격을 지수화해 놓은 것을 이제 DXI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을? 예. 이게 현물 가격이야? 예, 현물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DXI 지수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그 공장, 우시 공장에 대한 가동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많이 좀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중가 언젠가 한번 떨어졌다고 예, 얘기 2주 전에 나왔었는데 누가 그래갖고 소폭 떨어졌다고 해서 그 주가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가가 떨어졌던 건 이제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장 증설회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잠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반도체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뭐 시장 때문에 같이 내리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고,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역시 증설에 대한 쪽이 삼성에서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은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문과생이잖아요. 전형적인. 우리 시청자분, 저희 이성원 대표가요, 호가 있는 사람입니다. 호란 말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네. 호가 있잖아요, 호. 근데, 이승원 그러는데요.
제가 부르는 게 있어요. 공대생 이승원입니다. 네네. 공대생이 호예요. 이승원 대표.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때 그냥 공대생 선생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공돌이라고 안 해주신 게 다행이네요. 공돌이 그러면 안 되죠. 예, 공대생 이승원님 네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에서는 올해 신증설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저는 이제 궁금하지가 않은데 하나 궁금한 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아이폰 5S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기본 메모리가 1기가로 제가 1기가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게 6 되면 2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나 이런 데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당연히 질문이에요. 좋아질 거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은 오히려 좀 스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갤럭시 이제 노트가 지금 이제 그 트렌드, 테크 트렌드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가 이제 3기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스마트폰에서 3기가 제품이 이제 기본 메모리죠. 그러니까 기본 메모리가 이제 모바일 디램을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뭐 3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모바일 디램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16기가, 32기가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 3기가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갤럭시 노트 3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품의 대세는 3기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모바일 디램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용량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2기가, 3기가 얘기해갖고 제가 하나 질문 해결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사물 인터넷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장착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아버님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 당뇨 이런 거 검사할 때. 그런데 각종 기기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뭔가 뭐 기록을 하려면 그 조그만 거기에도 뭔가 메모리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건 확실한 거예요?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메모리 요구 사양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IC 칩 뭐라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IC 칩 내에 존재하는 또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사물 인터넷 쪽에서 웨어러블 기기가 아주 고도화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메모리 쪽 수요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 관련이 된다도 냉장고나 이런 데 제품에는 이제 과거 구형 메모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쪽 이제 과거 구형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용이 되겠죠. 특히 하면 갤럭시 기어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갤럭시 기어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예,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방송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양한 저는 이제 많이들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그 속옷 회사가 있어요. 네. 일본의 속옷 회사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요. 예. 엄청난 거를 제품 하나 발표했어요. 여성 네. 속옷인데 속옷에 하나 칩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거기에도 CPU 이런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IC 칩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속옷에서 온도라든가 아니면 심박수로 체크해갖고 들어가는 거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랑 상관없어 아직? 메모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것도 뭔가 기억해야 되는데 IC 메모리가 IC 칩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메모리, 따로 하이닉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건 해결됐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요, CNBC나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하세요. 제페니스 뭐 이너웨어 해갖고 뭐 IC 칩 이 정도 치면 딱 나올 겁니다. 이게 방송 아무리 심의가 없더라도 괜히 보여드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저 친구 이상한 친구다 할까봐 그냥 막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제 말씀드리고 구글에서 제페니스 여자 이너웨어 이렇게 딱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하는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얘기를 어저께 우리가 하다 못한 거 있잖아요. 네. LG전자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레포트가 요즘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IBK 투자증권의 레포트인데요. 이게 총 8페이지짜리인데, 이게 8페이지짜리인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보면 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요. 제 그 첫 번째 페이지요. 네. 그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봐 주세요, 대표님. 네네. 투자 의견 매수 유지란 말이 나오고요. 네. 목표가 83,000원하고 하향이 나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MC 사업 부분, 여기 있죠. 바로 요 부분. 그 아래쪽이 안 돼. 거기서부터 줄쳐보자. 네. 그리고 중간에. 거기 또 내려보자. 예. 하나, 둘, 그리고 말고 두 개 밑에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MC 사업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거의 없어. 네네. 특별히 실망한 요인도 없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LG전자에 대한 정확한 시장 판단이다. 근데 이거 자체가요, 또 재미나는 것이 이 자료는 그 레노바 얘기 나오기 전이에요. 네네. 나온데도 불구하고 올 한 해의 전망에 대해서 썼는데 그때도 이미 나온 얘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나빠질지 어쩔지는 아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다고 더 나빠질 건 없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노바가 그 모토로라 인수했다 해서 더 실망할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 우리 그 팟빵 이런 분 쓰신 분 계세요. 정확하게 뉴스 보고 쓰셨던데요. 이게 또 사실관계 명확할지 모르겠는데 뉴스 본 거 그대로 얘기해드리면은요. L전자에 여러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대우그룹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대우전자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망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 대우전자 같은 경우는 보너스나 이런 거를 선풍기를 주고 그랬어요. 상품권으로. 선풍기를 주는 거예요, 선풍기. 예. 그리고 뭐 냉장고 주고 세탁기 주는데, 그럼 몇 번이나 팔겠어요. 지나고 네네. 나니까 못 파니까, 그냥 사무실 구석에 박스로 싸놓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부 사업부긴 하겠지만은 요번에 L전자에서 설날 때 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LG에서 나왔던 지패드 있어요. 그걸 예. 줬다는 거예요. 아. 화나죠. 예. 화나잖아요. 예, 그게 바로 LG전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기사에 난 거예요. 제가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기사에 났으니까 이게 사실관계 아니라면 그 신문사 향해야 되겠는데요. 그만큼 LG전자 분들이 지금 디프레스돼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저께 얘기하다 다 시간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레노바가 모토로라 인수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노바 입장에선 미국과 유럽, 특히 미국을 가는데 엄청난 발판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수량이 많건 적건 간에 그거를 모토로라라는 상표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레노바한테는 엄청난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냐 악재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이 레포트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더 악재임에 분명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메이저 캐리어라는 건 이동통신사가 되겠는데요. 미국말로 할 때는요. 거기 보면 몇 가지 대형 회사들이 있습니다. AT&T 같은 게 있고요. US 스프린트가 있고요. 버진이라는 것이 뭐 3, 4대의 회사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메이저로 들어갈 때 보면 지금 현재력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딱 세 회사, 네 회사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 있고요. 애플 있고요. LG 있고요. 펜텍 일부 상품 있는 게 다예요. 그리고 모토로라, 구글 제품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L전자의 모두에도 악재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레포트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게요. 실망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할 게 없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여전히 약간 저는 계속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죠. 근데 아마 모멘텀 있으면 분명히 살아날 텐데요. 지금은 호재니 악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악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약간 반론했잖아요. 저는 그 첫 번째는 LG전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LG전자의 이제 가장 잘하는 거. 왜냐면 이제 과거에 제가 LG전자하고 이제 그 LG전자는 아니고 LG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딜을 한번 그 디스플레이 쪽 그 우크라이나 그쪽 그 건 때문에 한번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LG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패스트 팔로워 전략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를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삼성이 그걸 성공을 해서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물량으로서 이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일단 된다 싶은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으로 후려쳐 갖고 밀어내는 걸 잘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는 그 전략이 전혀 통하지 지금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전자업계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기존에 해왔던 LG그룹의 전략 자체가 그룹 자체에 대한 전략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항상 처음에 그 옵티머스 G가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참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시장에서는 그 듀얼 코어 이런 게 그때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갖고서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옵티머스 G2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만은 가격을 갖고 이제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기에는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LG전자에 대한 주가, 그 MC 사업부에 대한 쪽 여전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레노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조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프리미엄폰 시장은 이미 장악이 끝났다. 특히 아이폰에서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이폰 5S는 잘 팔렸는데 5C는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모토로라 인수한다고 해서 레노버가 미국에서 통할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으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뭐 5C와 경쟁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레노버가 인수한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이제 그 그림이 아라 프로젝트입니다. 조리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쪽인데 이런 것과 그리고 특허권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레노버가 인수한 것은 모토로라의 껍데기 좀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애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딜은 오히려 삼성에게도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예,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허권이 전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과 특허 공유를 이제 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주 긍정적이겠고요. LG전자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의심했던 거는 계속해서 뭐 모토로라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안드로이드 OS 때문에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겠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오히려 구글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승원 대표 아까 여기 어떤 분이 이승원 대표는 정말 아는 게 많다는 게 보니까 요즘 대세잖아요. 이승원 대표가요. 제가 보니까 LG전자 갑자기 좋아 보여.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도 좋아 보이는데 질문 또 급하게 들어갑니다. 네. 저도 모르는 얘기 들었는데 아라폰이 뭐야? 아까 그 화면. 아까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화면이냐면은 핸드폰을 지금 PC처럼 조립을 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보게 얘기냐면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제 사양대로 전면 카메라도 모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서 핸드폰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패드, 그다음에 케이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그 앞에 전면 화소 카메라. 나는 뭐 전면 카메라는 저는 이제 핸드폰을 쓰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앞에는 800만 원 와서 뒤에는 1,300만 원 사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도 1,300만 원 와서 그 모듈을 넣고 싶어요. 근데 이런 그 내가 원하는 스펙에 대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뭐라 그러지? 자기 찍는 거. 셀카요. 셀카를 많이 찍어? 1,300이 왜 필요했다고? 셀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주로 그 영상 통화를 좀 많이 하는데, 이 영상 통화 모듈에서 전면 카메라 화상 해상도가 약하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쪽이 좀 많이 깨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면 카메라에 대한 해상도가 높은 걸 원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를 구글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대세라고 하느냐 그러면요. 저는 이승원 대표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마찬가지 저희가 뭐 주식을 딱딱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설명만 하는 사람인데요. 이승원 대표 말하는 게 대세긴 대세야. 그 아프리카가 막 올라가잖아요. 계속요. 오늘 같은 날도 그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저께인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파갖고 그 타미플루 처방받아갖고 독감 검사 받았다고. 그때 이게 고려지약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독감 판정하는 거? 독감 판정 때문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가 좀 쫓아가야 될 사람이네,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주말에 제가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면세점. 호텔 신라 GKL 막 가고. 그럼 왜 갔어, 자기가? 거기는 제 동생 결혼식 때문에 제가 같이 예단 준비하는 것 때문에. 동생 결혼식 준비하려고 면세점에? 네네. 호텔 신라 올라요, 그럼? 예, 아니, 호텔 신라도 좋고, 뭐,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지능 확대회의. 그것 때문에 또 올랐죠. 요번 주 어디 갈 거예요? 이번 주요? 이번 주는 어디 안 갑니다. 결혼식에 간다면? 예, 호텔에. 그 호텔 상장돼 있는 호텔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장이 투자를 많이 한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네네. 좀 자세히 한번 조사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가 지금 되는 사람이네, 지금 보니까. 네네. 예.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고요. 아니, 하나 더 해줘. 오늘, 그래서 그것까지 두 종목은 됐고요.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요. 좀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것들 올라간 거나 내려간 거 있으면 좀 몇 개 챙겨보죠. 예, 오늘 역시 시장이 좀 이렇게 저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그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볼 텐데 이제 여전히 좀 작은 종목들인데 오늘 보게 되면은 뭐 나온 것이 뭐 하나투어 정도 오늘 하나투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 목표 주가를 좀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관광지능 대책에 의해서 내수 쪽에 대한 활성화 대책.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회의를 주재를 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확대였죠. 3천만 명? 예. 그거 다 알지 왜 몰라, 내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 자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행 관련주들, 뭐 면세점들, 뭐 카지노 이런 쪽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놀자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관광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한데요.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앞으로 이제 그 유심하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는 끝났고요. 이번 코너가 이제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너인데요. 이승훈 대표. 네. 오늘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이런 분위기 아니야? 예. 오늘 본인이 한번 소개해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2연타로 나오셨으면 몰랐어요. 그거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야? 네네. 어제는 주간 베스트, 진격의 전문가로 나오시고, 오늘은 그 2월달, 3개월 연속이죠. 3개월 연속 베스트 누적이죠. 3개월 누적이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시장이 가장 힘들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 2위를 기록하신 어제도 나왔던 이준혁 전문가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완전히 속았어요. 사주니까 속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저께도 본인이 오늘 나오실 줄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자기가 본인이 2등한 건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 사실 2등이라는 걸 알았던 거는 어제 사실 방송 마치고 예, 장 끝나고 예, 저는 2등이라고 해서 좀 뭐가 2등을 했나 나쁜 거 2등 했는 줄 알고 순간 좀 겁먹었다가 그게 바로 안 나오고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수익이 도니까 그래서 좀 늦게 알았나? 예, 늦게 좀 알았습니다. 예. 2등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너무 또 띄워드렸잖아요. 예. 막 해갖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달 동안 안 볼 거니까 검증이 나를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보면 또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얘기하니까 본인이 저 스스로도 약간 민망한데 오늘 반대되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과거의 수익이 향후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요. 사실 제가 수익률 보통 이제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장이 이렇게 좋을 때보다는 좀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장이 좋을 때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개별주라든가 급등주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쪽이라면은 제가 이제 그런 쪽에도 좀 동참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중대형주 쪽이 많고 인덱스 플레이가 많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인덱스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쪽이다 보니까는 지수 하방에 대한 위험은 이제 감지를 하면 이제 그쪽에 대한 방어가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인버스를 산다든가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을 하자 보니까는 이제 지수 하락할 때는 이제 다른 데보다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그런 것들이 있고 올라갈 때는 이제 개별주를 안 하는 쪽이다 보니까는 글쎄요. 뭐 대략 순위가 그래도 한 뭐 그 중상위권 정도를 유지할 뿐 앞으로 치고 나오지는 그런 건 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대형주를 하시면서 인덱스 추종을 하시지만 또 하락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락을 방어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가 아마 지금 월간 베스트나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가 제가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장이 지수가 약간 좀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뭐 좀 그런 쪽일 때가 좀 지난달에도 그래도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셨으니까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보게 되면 3개월 동안 11월 달, 12월 달, 지금 1월 달 이렇게 3개월이지 않습니까? 12월 달 시작할 때 지수가 2,050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잘 타셨으니까 지금 그 3개월 누적 2위로 올라오신 건데.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 한 11월 7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의 일종의 상투를 치고 약간 어깨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종목들에 있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이제 확장을 하면 되지만 그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종목을 이제 슬림화 시키고 상대적 강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한 어떤 이제 인버스라든가 이제 뭐 이제 지수 플레이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은 좀 약간의 좋은 결과로 좀 나온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앞서 얘기할 때 종목 슬림했다가 이제 틸드가 그랬고 어저께는 이제 1860, 75 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열어둬야 되지만은 이렇게 깊게 빠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종목 슬림화 해놓고 어저께도 그 화면 있잖아요. 조건 검색 화면. 저건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그 조건 검색 화면 얘기해놓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잠깐 뭐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뭐 지금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략 1월 이제 한 10일경에 지금 지수가 한번 바닥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월 27일이 나왔고 지금 현재 뭐 바닥을 깨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결국은 본다면은 계속
저점이 이렇게 지수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네.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작년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작년 6월 달도 아마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형태를 본다면은 1차적으로 브레이크가 한번 잡혔던 것이 6월 초순에 한번 잡히고요. 중순에 한번 잡히고 하순에 잡힙니다. 결국은 뭐 그냥 직선으로 쭉 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번 반등하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지고 내리고의 상황이 있었던 1, 2, 3가 있었는데 이 종목으로 갔을 때에는 종목을 이제 고를 때는 이 1, 2, 3 상황이 도리어 이렇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통상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그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뭐 외국인이 샀다 해서 좋은 거, 뭐 기관이 샀다 좋은 거는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이러한 종목을 좋게 보고 예, 예.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요. 약간 내가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네? 이 대표. 예. 이 대표 당신이 말장난하는 사람 해보니까 외국인 갔다 국내 기관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말장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장난 한번 더 해봐요. 예. 반박 아니 좀 해줘.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어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1880포인트 정도에서는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외국인이 3,000원 넘게 어제에 이어서 또 팔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선물 쪽에서도 2월달, 1월달까지는 뭐 기존에 있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면은 2월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선물 쪽에서도 쌓고 있는데 과연 1880에서 1880 정도를 시장의 바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일단은 현재 포지션 보면 예. 추가 하락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1880에 대한 전략 네. 지금도 오늘도 유효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시장이 바닥이 예. 나올 때 현상들을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떤 시장을 보시면 될까요? 재작년 11월 달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그 재정절벽 우려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요동을 쳤던 상황인데 사실은 재정절벽 우려가 실질적으로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장이 도리어 좋았던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전에 어떤 그 하락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기술적 반등이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아마도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포인트가 아마 장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에서 20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마이너스 3, 40이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이 수급 상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수급 상황 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을 많이 보는 성향이 있으나 그러한 상황일 때는 저희들이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개인 투자가들의 수급 상황을 특히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통상적으로는 지금 보면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니까는 개인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친 듯이 샀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지수가 올라올 때는 열심히 팔았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개인들의 수급 상황은 지수의 색깔과 반대로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 내지 추세적 하락을 보이는 상황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는 지수가 빠지는데 드디어 개인들이 백기를 들고서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6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전에 어떤 주요한 어떤 시장 저점을 찍고서 작년 최저점이 아마 6월 27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인들은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이 결국은 작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나서 1, 20포인트 정도 빠지는데 이제 그때는 거의 공포 상황, 멘붕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개인들이 아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매도가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상황이 바로 아마 의미 있는 어떤 바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님께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판단의 큰 기준은 이거 대충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바닥의 징후를 주가 떨어진데 괜히 파는 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징후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그 전문가님한테 말하는 시청자들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혹시라도 같이 하시게 되면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겠죠.
잘 가는 주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막 안 좋은 주식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전문가님 잘 하시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의 그 뭐라 그래요? 변수라 그래요? 가장 어떤 걸 갖고 딱 얘기하세요?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코스닥 개별주를 물려 계신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시장 뭐 코스닥 시장으로 갔을 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회사가 이제 장사를 잘 하느냐, 장사를 잘해서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진테크가 있었는데요. 유진이. 예. 뭐 작년 대략 한 연말쯤에 뭐 13,000원 하다가 요 최근에 한 뭐 거의 한 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차트로만 보면은 그 이전에 뭐 빠지는 것이 굉장히 가파르고 뭐 이제 볼 거 없는 종목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회사의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영업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서 과연 영업이익률 이 정도 나오는 회사 찾기가 쉽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대략 정도 20-30%가 나옵니다. 대박이네, 이건. 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물려 있더라도 가져가면은 그래도 지가격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7-8%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이 종목은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예,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지 어떻게 뭐 시장을 뭐 다 차후에 어떤 뭐 오버비트 한다든가 이런 뭐 현상을 나타내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까 그 차트 한번 다시 떼봐야죠. 제가 딱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런 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11월 21일 저점 13,500원 그 언저리네요. 그때인데 아마 그 전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11월 11일쯤 됐다고 가정해 보시면 11월 11일이요. 언저리에 15,000원 정도, 16,000원 그 레벨이잖아요. 그때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연중 저점을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전문가님, 저 이거 갖고 전문가님 방에 왔는데 이 주식 어찌하오리까 물어봤을 때 솔직히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유진테크 했다면 아마 가지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열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얘는 나중에 살아남는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예. 그럼 11월 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이 안 대단한 분이야.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가님께서 가장 좀 중요시 여기시는 팩터가 영업이익률인가요? 영업이익률과 ROE. ROE.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거죠. 종목을 ROE와 PER의 배수와 그다음에 그렇게 좀.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저는 유진이 잘 몰라요. 대신 조금 아는 게 원익이거든요. 원익 IPS인가요? 원익 IPS 있잖아. 그게 딱 보시면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저희 방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똑같이 여쭤볼게요. 아까 ROE를 기금 말씀하시고 영업이익률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작년에 주가가 지금이야 또 만 올라가고 뭐 난리라고 삼성에 들어갔다니까 더 가는데요.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요. 이게 오히려 저점을 갔어요. 그 ROE가 나올 수가 없죠. 적자 회사니까. 그렇죠. 그때 딱 이렇게 볼게요. 8,000원에서 6,000원 막 7,000원 떨어지던 있죠. 작년에 봄, 여름, 7월 그때요. 7월 쪽이요? 예. 여기인가요? 예, 그 언저리죠. 그리고 그 직전부터 해서 된다 훅 떨어지고 바로 거기요. 그 언저리. 그 시점. 아니, 그 왼쪽 접봉에서. 여기요? 거기서 왼쪽 한 1cm만 가보세요. 여기요? 예. 그 언저리에서 저점이 딱 깨졌을 때 왔어요. 적자였어, 그때. 그때 뭐라 그랬을 거예요? 전 팔았으라고 방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는? 이때는 뭐 볼 게 없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마 팔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마 요 이후에 저희 방에 계신 고객분이 한 1년 물려 있다가 상담이 들어왔던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제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보유하고 예, 보유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정도 아마 여기를 아마 돌파하는 자리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흑자 전환했을 때니까. 네, 흑자 전환하고 이제 움직임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그 마이클 마커스의 얘기를 한번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플러스해서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어떤 슈퍼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격렬하게 반응하느냐, 또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하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가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그 반응도가 한마디로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돌파를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유다라고 이렇게 갔던 저는요, 어저께도 한번 이런 얘기 하면서요, 서로 믿거나 안 믿거나 한데요. 저는 이준혁 전문가님을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 오늘도 다시 한번 해요. 왜냐면요, 이준혁 전문가가요, 되게 진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해. 아, 그런가요? 왜냐면 웬만하면 제가 이 정도 물어보면 이게 약간 이러면 저한테 누가 뭐라 했으면 그때도 갖고 있으라 그랬겠죠. 딱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팔았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혁 전문가님의 그
얘기를 캐치를 해보니까 영업이익률, ROE, 그리고 시장 민감도를 이제 그 시장에서 차트에서는 시장 민감도, 호재성이냐, 호재를 반영한 수준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갖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준혁 전문가님을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다라고 이제 동의하시는 분은 아마 리스크 관리도 잘 되시니까 좀 더 관심을 이렇게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ROE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쉽게 얘기하는데 ROE는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좀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제가 보니까요. 약간 또 얘가 헛뻥을 한번 지르면요. 또 나오실 것 같아요. 또요? 네. 아니 자꾸 뵈면 좋죠. 또인데 이게 2월인지 3월 지나 장담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월 달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시장도 어려운데 장 마치고 혹시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한 공개 방송 계획 없으십니까? 일단 내일에 아마 이제 야간에 아마 야간 방송이 하나 내일 야간 방송 몇 시에 합니까? 7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예, 뭐 저하고 뭐 이제 항상 이제 주간에 이제 야간 방송 이제 스케줄이 잡히고 이렇게 그거는 사무실에서 집에서 가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합니다. 예. 사무실 몇 시간을 해요? 1시간 정도 합니다. 7시, 8시? 예, 맞습니다. 그 이성호 대표 좀 가서 좀 들으라 그러겠네. 들어야겠 것 제가 같습니다. 들을게요. 슈퍼 트레이더나 뽕간사네요. 슈퍼 트레이더. 내일 슈퍼 트레이더도 얘기 좀 자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슈퍼 그 주식을 찾아내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준혁 전문가가 이틀 연속 방송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내외 이슈를 갖고 하면서 서로의 각각의 주장,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요, 다른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그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게 2차 관광지 등 확대 회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관광지 등 확대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머니투데이 그 자료 화면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현재 그 관광 산업에 대한 쪽, 그러니까 15대 관광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관광 주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1일부터 11일,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2일을 관광 주간으로 설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할지 여기 조금 상당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런 걸 의심하면 안 되지.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까? 국회의원한테 뭘 고민해?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철도망을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철도망을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박근혜 정부의 그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관광 쪽에 하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철도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에 대한 쪽은 어떻게 전개가 되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중부 내륙 벨트, 그다음에 남도 해양 벨트, 그리고 또 서해안 골드 벨트, 뭐 동남 블루 벨트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생명 벨트 DMZ 평화생명 벨트로 해갖고 철대 5대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철도 쪽에 대한 계속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된 기업들 좀 이렇게 유심히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조는 외국인 카지노 진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종도에 대한 프로젝트 여전히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다. 올해 시장에서는 오늘은 뭐 오전에 하나투어하고 모두투어가 반응을 했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거는 GKL이었죠. 그죠? 그래서 GKL 같은 경우도 GKL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지금 그 내수 관광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올해 시장에서 반응한 것은 외국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이 카지노 관련주들, 그러니까 호텔 신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오히려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좀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예. 앞서 이제 철도는 뭐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요. 서해안의 쪽은 철도를 뭐 새로 깔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보면은요, 웬만하면 몇 군데 이렇게 쭉 가는 걸 위해서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 시간 약간 갖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은 제가 반발할 수 하나도 없는데요. 휴가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휴가비 주면 뭐예요? 우리 재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거 갖고 되겠어요? 무슨 건덕지로 자기가 받겠어요?
문화상품권 또 이런 걸 또 만든다고 그러던데요. 바우처를 주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했던 것도 역시 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우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문화상품권으로 만약에 또 진행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효과 정도에 좀 그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버냉키가 어찌됐든 간에 뭐 욕은 먹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 국민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줬거든요. 미국 국민들에 대한 가처분 소득에 대한 증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쪽이 좀 더 뒷받침이 된다면 근본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카지노인데요. 사실 카지노 업계가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GKL도 마찬가지, 파라다이스 마찬가지인데 이게 근데 상당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학교 쪽은요, 중국계 자금, 그리고 미국계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카지노 사업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들어달라, 뭐, 여러 제 얘기했고, 아니다, 우리나라끼리 해야 된다 하면서 지켈이다, 뭐, 파라다이스다. 그래서, 인천에 뭐, 투자 추가한다, 제주도에 더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요, 실제로 그게 만만한 비즈니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같이 네트워킹이 많이 돼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요즘 지켈이나 파라다이스가 된 것은 이제 마카오 쪽 있잖아요. 네. 마카오에 이제 이제 카지노 이렇게 가시는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 이거죠. 골드 고객, 다이아몬드 가격 이런 것들 있잖아요. VIP 기준을 다, 예. VIP 고객을 상향을 시켜버렸어요. 2억으로 상향을 시켰죠. 그 레벨 조금씩 올렸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요. 마일리지 주는 건 똑같습니다. 올려갖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서비스가 더 좋아갖고 온 것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여하튼,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또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관광에 미쳐 들어가잖아요. 네. 관광하는데 정말 제조업이 살기 전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 갖고 어떤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분명히 뭐라 그럴까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좀 더 회복돼야 되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네요. 다음은 자동차 쪽 좀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 나왔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가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감소했는데. 예. 그것은 2009년 이후에는요. 1월 달은 매번 성장했거든요. 네. 처음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연율로 1,520만 대, 1,560 정도 생각했는데 1,520만 대가 나는데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어찌 보면 그렇게 실망스러운 것은 없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큰 실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워낙 추웠잖아요. 일부 공기관들, 그리고 학교도 휴교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컸을 것이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쪽의 시각입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작년에 아주 잘 나갔던 것이 GM, 포드, 토요타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9에서 12%까지. 화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화면까지 준비했어요. 화면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화면에 대한 자료가 지금 이제 1월달 판매 13년도하고 14년도 판매 자료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GM 마이너스 11%, 혼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1.3% 증가했고요. 역시 닛산은 여전히 11.8%, 도요다가 좀 마이너스 7% 감소한 게 특징적이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까지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연식교체에 대한 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대단하네.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숫자로 얘기했더니 바로 또 검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거 말하는 사람 내가 뭐 슬쩍 한번 보고 얘기하는 건데 숫자는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똔똔한 것도 다양한 거다. 네. 2%랑 1%. 기아가 2% 늘고요. 도요타가, 죄송합니다. 현대가 1% 늘었는데, 그거라도 일단은 다행이다. 일단 생각하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핫 이슈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내수 판매가 이제 현대는 조금 늘고, 기아는 푹 꺼졌잖아요. 예, 마이너스 17%. 그랬는데, 거기서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제네시스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많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이제 이성훈 대표는 제네시스에 대해서 디스하고 있잖아요. 예, 여전히 디스하고 있습니다. 디스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업계에서 보는 거는요. 업계에서 보는 것은 제네시스가 엄청 많이 팔렸다.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거는 그 현대차의 마케팅 타이밍의 성공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임원들에 대한 인사가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지금 보게 되면은, 쟤네 그 5만 대를 팔았습니다. 내수에서 5만 대를 팔았는데, 제네시스가 3,700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그 지난달 제네시스 구형 모델이 1,100대, 밀어내기 해갖고 1,100대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엄청나게 236% 판매 증가가 나왔는데, 임원들에 대한 교체 인사라든가, 뭐 연식에 대한 모델, 뭐 이런 그 신차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몰아지면서 아마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3개월이 일단 3월 달이 좀 지나고 나서. 맞아요. 4월 달 판매량부터가 이제 진짜 판매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현대차가 어찌됐던 간에 제네시스에 대한 효과가 있었고 아주 좋았고, 뭐 지금 내수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 판매량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보이는 효과에 대한 쪽은 뭐 제네시스에 대한 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수치로 확인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는 지금 그 백로그라 주문이 한 10,000대 이상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3월부터 나오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유럽 진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기대감.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제네시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나타인데요. 소나타가 3월에 이제 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아마 기아보다는 역시 현대가 신차 효과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앞설 것이다라는 점. 물론 최근에 지금 현대 기아가 그나마 뭐 살아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먼저 빠진 거에다가 엔화라든가요. 원달러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그런데요. 너무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일단은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요. 시장 상황과 같이 보시란 말씀까지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코로 넘어가죠. 네, 그 두 남자의 하이로 코너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최근에 대세가 이승원 대표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저께요, 2시 50분까지 제가 이겼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정말 대세가 이승원 대표란 게 나오는 게 막판에 슬쩍 밀어버리더니 말이에요. 아주 살짝 밀었어요. 제가 0.00 몇 포인트 차이로 졌잖아요. 0.004포인트.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제 앞으로 이승원 대표가 하는 거 쫓아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도 그냥, 기대 반, 희망 반 해갖고요. 하이를 잡겠습니다. 하이요? 네.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 오늘 어제보다도 현물 쪽에 매도가 상당히 큽니다. 4,000억 정도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기관이 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들에 대한 물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선물 쪽에서의 매도도 지금 이제 그 9,000 계약에 지금 그 육박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시간대면은 오늘 만 계약 이상에 대한 매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종가가 반등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 오늘도 로로 배팅을 하겠습니다. 네, 기준가격 한번 잡아볼까요? 네. 1885포인트까지 와 있네요. 네네. 이거 약간 또 불안하네. 조금 전에 볼 때보다 2포인트가 빠졌는데 뭔 일이 벌어지는데 여튼 1885.68이니까 1886 잡고요. 1886 기준가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빠지는 거랑 큰 의미는 없어 보이겠고요. 더 이상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약간은 단순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 올라온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분들의 소감이라든가 질의사항 간단히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 올라온 모신데요. 내 것은 장대 양봉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 전문가분이세요, 거의요. 그 이학용 전문가님이 내일 LG전자를 언급한다고 해서 뉴스를 검색했더니 LG전자 중에서 가정용 에어컨을 담당하는 사업부 성과금이 기본급의 100%, 나머지는 50%, 박종석 산차장이 이끄는 MC사업본부랑 TV사업부는 성과금을 못 받아서 L전자 태블릿 G패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신문에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신문 기사를 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태블릿 받은 직원 그걸 쓰고 싶을까요? 안 주는 것이 낫죠. 이건 이분의 생각입니다. 저라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고 날아가면 싸게 살 수가 있는 찬스가 있을 것 같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중고 나라예요? 네, 아니요, 저는 중고 나라 애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카페 중고 나라 들어서 한번 사볼까? 저는 그 뉴스를 한번 보고서 그 댓글을 중고 나라 현물 거래하러 갔다가 지금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보여줬더니 그 물건을 잡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보고 나서는 중고 나라 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고 나서 물건을 줘야죠. 써보고 나서. 자금쟁이님이십니다. 애청자라고 쓰셨어요. 제가 사는 것만 빠지는 듯 우우. 오시아 사서 저가에 팔아갔고요. 잡처리로 갈아탔는데 잡처리는
현대제철인가 뭐야 이게? 예, 현대제철 같은 거. 잡철이를 갈아탔는데요. OCI는 오르고 잡철인 빠지고 어쩌면 좋을 거야. 신의 손인가 봅니다. 우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승호 대표를 쫓아다니던지 아까 이준석 대표를 쫓아가야 돼. 한 사람만 쫓아다녀야지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면 안 돼. 지금 대세는 이준혁이야. 아 그렇습니까? 이준혁 전문가를 쫓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겨울 연가는 뭐야? 대표님 아프리카로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로 수익 나신 분들이 이거는 계시네요. 한국경제TV를 보시는 분 같아요. 예. 앞으로 개미들을 위해서 작은 주식도 많이 다뤄주시기 바라는데요. 예. 너무나 작은 거 하면 오해를 받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보다는 하여튼 하더라도요. 그 증거금 100%짜리 하지 마시고요. 예. 또 레포트도 저희가 그런 것들 그 관리팀이랑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요. 너무 작은 거는 저희가 다뤄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장에서 저희가 주류가 되는 주식들 절대로 외롭지 않게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도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